네, 안녕하세요. 1학년 2학기 수학 수업을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 원래는 우리가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등교 수업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학 동안 코로나가 너무 재확산이 돼서 다음 주 우선 9월 11일까지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1, 2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수업을 계속 쭉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지금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9월 11일 이후에 해당되는 거는 또 이제 뉴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거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등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서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등교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뭐 수행평가 비율이라던가 시험 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좀 해봤는데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는 게 당장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내려오는 공문을 확인을 하고 정확한 시행 지침에 따라서 회의를 다시 한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회의가 끝나는 즉시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 저번 1학기 때는 각 반 선생님들마다 따로따로 폴더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2학기부터는 이제 1반부터 12반까지 한 번에 그냥 다 들어가서 한 폴더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반부터 12반 여기에 들어오셔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우선은 집합과 명제 부분은 중간고사 범위에 다 들어가고 그 뒷부분에 있는 함수 부분이 조금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텐데 대충 그 정도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확실한 내용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회의 후에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배울 부분은 여기 집합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몇 쪽이죠? 200 몇 쪽이 아니라 170쪽, 171쪽 이쪽을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1쪽에 오늘의 배울 부분은 집합의 개념과 표현인데 우선 집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까지만 간단하게 볼 겁니다. 오늘 보는 부분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선 171쪽의 생각열기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북극에 살고 있는 동물의 일부를 나열을 했다고 합니다. 북극공, 순록, 북극여우, 고래 이렇게 있는데 1번 다리가 4개인 동물을 모두 찾아보자. 다리가 4개인 동물 누구누구예요? 북극곰, 술록, 북극여우 요 3개가 되겠죠. 그쵸? 네, 1번 답은 요 3개를 답해 주시면 되겠고 자, 2번은 몸집이 큰 동물을 찾아봅시다 했어요. 자, 몸집은 누가 제일 크고 뭐 누가 작고 기준이 지금 애매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큰 애들 아닌가요? 근데 그 크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아까 1번 같이 다리가 4개인 동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4개인 동물을 딱딱 세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몸집이 크다, 몸집이 작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술록이 몸집이 크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닌데, 북극곰에 비해 되게 작은 것 같은데? 라고, 나는 몸집이 작은 동물이라 생각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요 2번에 해당하는 거는 몸집이 큰 동물을 모두 찾아보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집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짝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집합이란 무엇일까? 자, 이제 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겁니다. 뭐를 집합이라고 하고 있냐면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겠다 합니다. 자, 아까 여기 1번에서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가 대상들을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2번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쵸? 자,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거를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집합에 속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집합의 원소라고 하겠다. 그럼 우리 아까 여기에서 1번을 얘라고 하는 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다리가 4개인 동물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면 북극곰, 술록, 북극여우 요거 하나하나들은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기 내용 보시면은 이제 집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봅시다. 5보다 작은 자연수는 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이렇게 4개 있는 거죠. 그쵸?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얘 같은 경우 우리가 1, 2, 3, 4를 제외한 다른 수들은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그 대상이 분명하므로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집합의 원소는 1, 2, 3, 4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미있는 영화의 모임. 재미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쵸? 그쪽에는 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기준이 명확하냐,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따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래쪽에 문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다음 모임이 집합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집합이라면 그 원소들을 말해달라. 자, 6의 약수의 모임 집합 맞나요? 네, 맞죠. 그쵸? 집합 맞고요. 그 다음에 6의 약수들은, 자, 6의 약수들은 누구누구가 있어요? 1, 2, 3, 6 이렇게 있죠. 이 4개가 이 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반에서 9월에 태어난 학생들의 모임.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당연히 여러분 반 학생들의 생일을 다 외울 순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9월에 태어난 학생들이 있겠죠. 그쵸? 뭐 혹은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이제 원소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에서 9월에 태어났다. 9월에 안 태어났으면은 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1월부터 12월 중에 9월을 제외한 달에 태어났겠죠. 그쵸? 어쨌든 이거 기준이 명확한 거 맞네요. 9월에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우리 반 학생 중에서. 그쵸?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집합 맞겠죠.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각 반마다 네, 누구누구냐라고 하는 건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모임. 깊다라고 하는 기준, 여러분들 누구는 어느 정도는 깊고 어느 정도는 얕다라고 기준 네,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의 모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1번과 2번이다 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2쪽으로 넘어가 보신다면은, 자, 이번에는 그러면 A라는 놈이 집합 A의 원소일 때, 자, 근데 여기는 우선 이쪽 오른쪽부터 좀 보고 갈게요. 집합은 보통 대문자 알파벳을 씁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집합의 원소로 알파벳이 쓰일 때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여요. 알겠죠? 네,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소문자이네요. 그쵸? 집합 A의 원소일 때, 즉 A가 집합 A에 속할 때, 자,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속한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집합에서는 포함한다,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소와 집합 사이에는 속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기호는 여기에서 오른쪽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호 요놈은 원소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element예요. element에서 그 첫 글자 e를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네, 요거를 기호화한 것이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2라고 하는 부분이 집합 원소고 집합입니다라고 했을 때, 집합 쪽으로, 즉 집합이라는 게 큰 개념이잖아요. 집합 안에 원소가 속해 있는 거니까. 그쵸? 큰 개념 쪽으로 입을 이렇게 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원소 A가 집합 A한테 속한다. 그쵸?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B가 집합 B의 원소가 아닐 때, 즉 속하지 않을 때, 이것은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원소 B가
집합 B한테 속하지 않아요. 네, 않아요라는 표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속합니다, 안 속합니다 라는 표현을 배워봤고, 요거를 이제 써봅시다. 자, 8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겠대요. 자, 그러면 1, 2, 4, 8이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것이니까 1은 A에 속해요, 2도 A에, 4도, 8도 A에 속해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1, 2, 4, 8을 제외한 다른 값들은 뭐 여기에선 예를 들어 5랑 7을 얘기를 했네요. 5라는 놈하고 7이라는 놈은 A한테 속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문제 2번을 해봅시다. 12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겠답니다. 그럼 12의 약수들은 누구누구 있어요? 1, 2, 3, 4, 6, 12 이렇게 있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0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하겠답니다. 20의 약수의 집합, 20의 약수 다 써봅시다. 1, 2, 4, 5, 10, 20 이렇게 되나요?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 여기한테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3이라고 하는 것은 A한테 속하나요? 네, A한테 속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3이라고 하는 게 B한테 있나요? B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속하지 않아요. 자, 4라고 하는 거 A한테, 4라고 하는 거 A한테 있고요. 4라고 하는 거 B한테도, B한테도 있어요. 얘는 이제 4라고 하는 애는 A한테도 속하고 B한테도 속하는구나 얘기하실 수 있겠고. 자, 10이라고 하는 거 A한테는 없습니다. 그죠? A한테는 속하지 않아요. 근데 B한테는 속해요.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합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그냥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씩 다 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요 중괄호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겠대요. 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6의 약수는 1, 2, 3, 6 있잖아요. 그 1, 2, 3, 6을 하나하나씩 쓰는 거예요. 네, 6의 약수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6을 중괄호 안에 이렇게 쓴 거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A라는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원소 하나하나를 요 콤마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지어주고요. 콤마를 이용해 구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은 거, 그것을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의 개념은 다 배운 거고요.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원소 안에 요 밑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읽어봅시다. 중괄호 안에 나열을 할 때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1, 2, 3이라 써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쓴다면 1, 2, 3으로 쓰잖아요. 그쵸? 근데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1, 3이 이렇게 써도 전혀 틀린 거 없어요. 하지만 보통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보통은 1, 2, 3으로 쓰겠죠. 그죠? 자, 그리고 1, 2, 2, 3. 2를 두 번 쓰나요?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나타내진 않아요. 똑같은 원소가 두 개가 있다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써서 그냥 1, 2, 3 이렇게 쓰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에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면 그 원소의 일부만 쓴 다음에 생략을 해가지고 이 점점점을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부터 20까지 자연수의 집합 다 쓰면 되죠. 사실 다 쓰면 되는데 너무 다 쓰기 힘드니까 한 서너 개 정도를 앞에다 이렇게 써주시고 나중에 20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뭐 너무 많지 않은 건 당연히 다 써주시는 게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점점점으로 생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방법을, 여기에 나타나 있는 방법, 우리가 원소를 쭉 나열한다 해가지고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책 오른쪽에도 있죠? 172쪽 바로 오른쪽에도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중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이고요. 그 다음 방식이 이제 조건 제시법인데, 자, 이 아래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방식입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과 지금 조건 제시법 우선 두 가지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나열하면 좋겠지만 유계 약수라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얘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쓰냐면 자, A라는 집합입니다. A라는 집합은 자, 중괄호 쓰는 건 똑같아요. 중괄호 쓰는 건 똑같은데 자, 여기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라고 있고 요 바 앞에 우리는 원소를 쓰는 거고요. 요 바 뒤에 우리는 조건을 쓰게 돼요. 당연히 누구의 조건? 이 원소로 쓰여져 있는 요 x의 조건인 거죠. 자, 조건을 쓰게 돼. 만약에 여기를 y라고 썼다. 뭐 꼭 x만 쓰라는 법 없잖아요. y를 썼다. 그러면은 이 a라는 집합은 y라는 원소를 갖는 거예요. y라는 원소를 가지니까 여기 뒤에다 조건 적어주는 것도 그러면 y의 조건을 적어줘야겠죠. 자, 근데 보통 처음에는 x를 많이 씁니다. 자, x를 해놓고요. 뒤에 조건을 써주시면 돼. 조건이 뭐였어요? 지금 집합 A 요 놈은 뭐를 얘기하고 있었죠? 집합 A는 이거 왜 안 지워질까요? 집합 A는 6의 약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x는 6의 약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게 뭐가 좋으냐? 그냥 1, 2, 3, 6 그냥 쓰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 1억의 약수 이걸 다 써라 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그쵸? 1억의 약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1억의 약수를 원소나열법으로 쭉 다 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x는 1억의 약수 1억의 약수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원소나열법으로 다 쓰기 힘든 그러니까 개수가 좀 많은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 집합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은 x는 1억의 약수 원래는 이게 6의 약수였죠. 그쵸? 6의 약수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요 바가 결정을 지어준다라는 거. 바 앞에 바 뒤에 이제 각각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172쪽 오른쪽 아래에도 노란 부분에 해당하는 게 잘 정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현이에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소나열법, 그리고 방금 배웠던 조건제시법, 그리고 지금 마지막 173쪽에 나타나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별거 아니고요. A라는 주머니가 있네. 그 안에 1, 2, 3, 6이 있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배웠네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집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서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타낸 집합은 즉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주시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있네요. 자, 지금 1번과 2번은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은 원소나열법으로 쭉 적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조건제시법으로 적혀 있네요. 그렇죠? 자, 원소나열법으로 적혀져 있는 요놈들은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봅시다. 자, 139네요. 139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139 네, 9의 약수 맞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얘는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그 X라는 원소는 9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39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인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B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가 어떤 조건이냐? 자, 2357이래요. 2357 2357 뭐죠? 소수들 맞은가요? 그렇죠? 네, 소수들 맞네요. 자, 소수들. 저는 이렇게 쓰겠어요. 7, 누구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야죠. x는 7 이하의 소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7 이하의 소수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8 이하의 소수라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쵸? 8 이하도 이제 7까지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9 이하라 해도 되고요. 10 이하라 해도 될 것 같네요.
맞죠? 네, 뭐 이런 정도까지 이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2, 3, 5, 7을 가리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지금 얘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바 해놓고 얘를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4는 0입니다. 이렇게 즉 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냐면 C라고 하는 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X라는 원소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애가 누구입니까? 마이너스 1하고 4인 거 맞아요? 그쵸? 그렇다면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1, 4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니다. 4번. 자, 4번 D라고 하는 집합은 이번에는 이제 x바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좀 여기다 쓸까요? 자,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3보다 크거나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얘기 맞죠? 그렇죠?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입니다. 정수. 얘를 만족시켜주는 정수 누구 있습니까? 마이너 2, 마이너 1, 0, 1, 2, 네, 이렇게 5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 3번은 자,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각각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에 원소가 몇 개씩 있느냐를 한번 세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유한집합이 아닌 것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즉 무한이 많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A라는 집합이 X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그 X는 자연수래요. 오, 자연수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 많은 자연수 우리가 몇 개라고 셀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무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으면 무한 집합이에요. 네. 원소의 개수가 많긴 많더라도 어쨌든 몇 개다라고 셀 수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럼 당연히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라는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우리 무한집합에서 원소가 몇 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유한집합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요. 우리 넘버에 n자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겠죠. 그쵸? 그때 이거 우리 빌공자 써가지고 한자 중에 빌공 있죠? 그걸 써서 우리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 공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 하나도 없으니까 네, 0개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0개라고 셀 수가 있으니까 얘도 역시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몇 개 세봅시다. 아래 보기 보시면 집합 A는 x바 x는 자연수를 4로 나눈 나머지, 자연수를 4로 나누면은요 나머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게 0, 1, 2, 3 이렇게 네 가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은 0,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4개네. 즉 NA는 4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없죠. 그쵸? 없습니다. 그럼 얘는 B라는 집합은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B라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다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원소의 개수 구해봐라 하는데 잘 세시면 되겠죠. 11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은 짝수 누구입니까? 12, 14, 16, 18, 20, 22, 24 이렇게 있나요? 몇 개입니까? 세보니까 7개죠? 1번 답은 네, 7이네요.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B라는 집합은 Y라는 원소를 갖는데 그 Y는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자연수래요.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 되겠네요. 자, 공집합이니까 B라는 놈의
원소의 개수는 네, 빵개예요.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했네요. 집합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고요. 그 집합 안에 속해져 있는 거를 원소다.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확인 문제 얼른 몇 개 없는데요. 간단하니까 얼른 마무리하고 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임이 집합인지 아닌지 말하고 집합인 것은 원소를 말해달라. 자, 1번입니다.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맞네요. 그쵸? 얘는 집합 맞아요. 원소 누구누구다 1, 2, 3 해가지고 점점점 해서 9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 써도 되지만 규칙성이 있다면 이 점점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거 누구는 170 이상이면 돼도 커. 아니야 난 180 이상이 커다라고 생각해. 기준이 다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짝수의 모임. 짝수라고 하는 거 어떤 애들 있나요? 2, 4, 6, 8 이런 애들 있죠.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점점점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집합 맞고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 있는 무한집합이 될 거예요. 얘는. 집합 기호로 뭐 표현을 해봅시다. 근데 원소를 말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합으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중괄호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집합으로 얘기할 거면. 근데 여기에서는 원소로 얘기해달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명도가 높은 색깔들의 모임. 명도가 높다 낮다 기준이 애매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차 방정식 요놈의 해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자, 그럼 여러분들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X를 원소로 갖는 건데, 이 X는 얘라고 하는 놈을 만족을 해야 돼 라고 우리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즉,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값은 2랑 3 두 개 있는 거 맞습니까? 결국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 3이니까 얘네들은 A라는 집합에 속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0하고 1은 속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셔야겠죠.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 가봅니다. 자, 3번 원소나열하는 방법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각각의 집합은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내봐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원소나열법으로 정리가 돼 있죠? 원소나열법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조건제시법으로 바꿉시다. 뭘로 바뀌나요? X바 해놓고요. 뭐죠, 얘는? 15의 약수죠? 그렇죠? 네, 15의 약수인 애들을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도 역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쓸게요. x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아니면 뭐 2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얘를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바로 뭐 문제 2번에서 했던 거를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하시면 x-2 곱하기 x-6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자,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식입니다. 자, 얘는 네, 2하고 6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내 달라 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뭐 나타내는 건 A 해놓고요. 1 여기에서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콤마 안 씁니다. 그냥 적당하게 떨어뜨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선 콤마 안 씁니다. 뭐 B라는 집합은 마이너 1,
콤마 쓰지 말라 해놓고 자꾸 쓰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C라는 집합 뭐 지금 동그라미로만 했지만 뭐 네모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동그라미로 합니다. 이렇게 2, 6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다음 집합에서 A, B, C의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얘기해 달라 하고요. 그 중에 공집합은 누구냐?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럼 원소의 개수가 빵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애가 누구냐라는 것을 한번 찾아 달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뭐 어렵지 않네요. 그냥 원소나열법으로 요 5개가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요 하고 답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져 있네요. 자, X는 짝수인 소수인데 여러분들 소수는 대부분 다 홀수예요. 근데 짝수인 소수가 딱 하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짝수인 소수 딱 하나 있어요. 2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있죠. 그렇죠? 자, 결국 B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몇 개다? 2라는 애 한 개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자, x제곱 더하기 4는 0입니다를 만족시키는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x제곱 더하기 4는 이거라는 얘기는 제곱한 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잖아요.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그런 실수가 있나요?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건 여러분들 허수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쵸? 실제로 얘 풀어보면 어떤 값들이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허수가 나오잖아요. 즉 실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실수로서는 없으니까 결국 C라고 하는 게 원소가 없는 공집합이구나가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C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입니다 라고 마무리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집합의 사이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지될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이 있더라도 조금만 하루 이틀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